이번에는 양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리도 여러분 두 문제지만 제가 하면서 다른 설명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할게요. 그럼 약물의 작용 기전은 참고로만 해. 이거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어.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 배설 있지. 약물이 내가 내 몸에 흡수가 되고 나면 나머지는 찌꺼기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찌꺼기로 나가는 걸 뭐라고요? 배설인 거죠. 그럼 이때 배설은 어떤 장기가 담당할까? 그럼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찌꺼기가 나가는 거야. 근데 이 배설이 제대로 잘 안 돼서 약물 중에서 축적이 되는 약물이 있죠. 축적 작용하는 디곡신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들은 배설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왜?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물이 배설이 잘 안 돼서 찌끄러기들이 쌓여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약의 찌꺼기도 찌꺼기라도 약이니까 찌꺼기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일반 성인들보다 약물의 용량을 좀 적게 줘야 돼요? 똑같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 배설이 안 되고 찌꺼기가 쌓여 있으니까 그 말인 거고 배설하면 신장이에요. 해독하면 뭐였어요? 아까 했잖아. 해독하면 간이고 배설하면 신장인 거예요. 약에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 해열제를 먹고 나서 열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디곡신을 복용하고 나서 느리고 강하게 뛰네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효과 맞죠? 내가 열이 나서 해열제 먹고 나서 열이 떨어졌대. 원하는 효과죠? 그런 작용을 뭐라고 한다? 치료작용이요. 이번에는 내가 변비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변비약은 피를 타고 우리 몸 전신에 갈 필요는 없잖아. 내가 원하는 기관이 어딜까? 직장. 거기 가서 변비기만 없애면 되는 거잖아. 원하는 직장에만 타겟으로 갈 거야. 그런 작용을 뭐라고 한다? 선택작용이라고 하고 일반 작용 시험에 물었던 적 있었어요. 일반 작용은 약물이 흡수되어서 전신에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거. 내가 전체 열이 나요.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파요. 그때 내가 해열 진통제를 먹고 나니까 전신으로 피를 타고 돌아서 전체적으로 열도 떨어지고 아픈 것도 괜찮아졌어. 이런 거는 무슨 작용이다? 전신작용, 일반작용이에요. 그 말이고 국소작용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원하는 장기에 가는 건 아까 뭐랬어요? 선택작용. 원하는 장기가 아니라 원하는 부위. 항문, 눈, 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직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고나 좌약이나 안약처럼 원하는 부분에다 효과를 내는 거 그런 작용은 뭐라고 한다? 국소작용. 그래서 국소작용, 선택작용, 전신작용 세 가지 여러분 그래도 구별을 하실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하죠. 기본입니다. 부작용 기억하시고 원하지 않는 작용이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독작용은 부작용 중에서 어떤 말이 들어갈 거다? 사망, 심각하다 그런 말이 나오면 독작용 그 다음에 알레르기랑 부작용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틀렸었거든요. 그럼 이때 부작용은 원하지 않는 작용이라고 했다면 알레르기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물었어요. 개인의 민감성에 따라 다르더라. 그럼 개인의 민감성이란 말은 어떤 사람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그거에 따라 다르더라. 그러면서 투여한 약물의 작용과 전혀 성질이 다른 생뚱맞게 뭔가 열꽃이 생긴다든지 뭔가 뭐 변비가 생긴다든지 뭔가 다른 증상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개인의 민감성에 따라 다르더라. 이렇게 말하면 뭐다? 알레르기예요. 부작용은 여러분 그냥 키워드가 나올 거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원하지 않는다. 그 말 나오면 부작용하시고 민감성에 따라 다르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증상이 나타나더라. 원하지 않는 작용이란 말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면 뭐 하시라고요? 알레르기 하시고. 두 가지가 물었었어요. 그 다음에 약물의 작용 중에서 A약하고 B약을 같이 썼더니 효과가 업되더라. 무슨 작용? 상승작용. 효과가 떨어지더라. 이랑 대항작용. 효과가 이 꼴 같더라. 상가작용. 약 중에 디곡신이란 약은 약물이 체내에 계속 쌓인다 그랬죠? 축적작용 하면
디곡신을 또 올려주시고 금단 증상 내성 중요하잖아요. 금단 증상은 의존성 있는 약물을 키워드가 중단했다 그 말 나올 건데 중단했더니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중단했더니 신체적으로 막 증상이 나타났다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막 입이 백작백작 마르고 신경질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났다면 뭐라고요? 금단인 거고 내성은 어떤 거예요? 한 알 먹어도 됐는데 두 알 먹는다든지 주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주사 맞은 흔적이 나타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용량을 증가해야 된다. 키워드는 증가해야지만 이 말 나오면 뭐예요? 내성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기억하시고 특히 결핵약은 결핵치료제는 왜 A약하고 B약을 함께 먹었어요? 내성을 늦추고 약 효과를 올리려고 그때 내성인 거죠. 그 말이고 그 밑에 여러분 오용이라는 말과 남용이라는 말을 했다. 오용은 자기야 오해하지 마. 무슨 말이에요? 잘못 이해한 거를 오해라고 하잖아. 그럼 오용은 뭘까요? 잘못 사용하는 거를 오용이라 그래. 그럼 이거는 자기가 진단해서 내 마음대로 약을 쓰는 거죠. 아 공부했더니 지금 몸이 안 좋네? 병원에 가서 제가 신경성 위염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 내 스스로가 진단 내린 거죠. 이거는 뭐다? 오용. 남용은 어떤 거요? 의도적으로 말은 쾌락을 목적으로 썼어요. 쾌락을 목적으로 과잉으로 썼다. 이런 말하면 남용이에요. 쾌락을 목적으로 과잉으로 썼다. 이런 말하면 남용이에요. 그래서 용어 정의가 지금 양리에서 많이 지금 다루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약물의 양리작용은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거 한번 여러분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냉장고에 보관하는 약물이라 그랬어요. 그럼 냉장고에 보관하는 약물은 우리가 보통 2에서 5도라고 했는데 책에서 이제 2에서 8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2에서 8도 냉암소예요. 그럼 2에서 8도 냉암소에 보관하는 거는 인슐린, 혈청, 백신 같은 거, 백신이면 예방 백신 같은 거니까 혹시 백신이 없이 BCG 적혀 있으면 그거 해야지. 그죠? 그리고 또 뭐 있다? PD 용액. PD 용액은 후배를 풀린 반응 검사에 따라고는 이야기죠? 이런 용액들은 2에서 8도 냉암소예요. 그럼 이때 2에서 8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냉장고 온도 점검해야 되지 않나? 그 온도 점검은 하루에 몇 번 한다? 두 번 할 거야. 그리고 점검하면 몇 월 며칠 몇 시 온도 몇 도 이렇게 적어 놓은 거. 그 점검했던 그 파일 정보 있죠? 그 장부는 얼마 보관한다? 2년 보관이에요. 그리고 실온에 보관하는 약은 어떤 겁니까? 그랬을 때 사약, 그리고 생리식염수, 그리고 귀약은 여러분 차가우면 현기증을 유발하거든. 귀약, 그리고 또 간에서 추출한 물질, 간장 추출물, 그리고 알부민 이런 거요. 예전에는 간장 추출물, 알부민은 냉장 보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실온이에요. 실온에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를 한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냉장 보관, 인슐린, 혈청, 백신, PPD 이런 거 냉장 보관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물의 용기 기억하시겠죠? 약물의 용기에서 밀폐 하면은 락앤락을 떠올리면 돼. 그래서 밀폐는 화손, 혼합 이런 거를 막아주는 게 뭐다? 밀폐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 용기는 뭐라고 할까요? 밀봉이에요. 저라면 밀봉은 반드시 알아둘 것 같아요.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다 이래 말하면 밀봉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죠? 앰플, 다이얼. 앰플, 다이얼 같은 게 세 번째 줄에 있죠? 밀봉 용기로 되어 있다는 거 봐주시고 그리고 수분의 침입을 막는 용기는 뭐라고 해? 비밀 용기죠. 대부분의 약들이 수분을 막아야 되잖아요. 비밀 용기에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빛을 차단하는 용기는 뭐라고 할까요? 차광 용기라고 할게. 그럼 차광 용기에 보관하는 대표적인 약이 뭐가 떠올라요? 가사나 수소수 같은 거가 떠오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약물의 투여 용량에 따른 순서예요. 그럼 용량에 따른 순서는
적은 양부터 많은 양으로 갈 거야. 그때 제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한, 상, 극, 중, 내, 치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한, 상, 극, 중, 내, 치. 자, 적은 양이 한이고요. 제일 많은 양이 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한 양은 어떤 거를 말했냐면 제가 통일에너를 3분의 1을 먹었어. 어른인 내가 3분의 1만 먹었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아무 효과를 내진 않을 정도로 적은 양. 그걸 뭐라고 한다? 한양이라 그래요. 그럼 보통 몇 알 먹어요? 이렇게 묻죠. 이거 보통 몇 알 먹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보편적으로 먹는 양. 보편적인 그런 양을 뭐라고 한다? 상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날 정도 또는 얼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한 날 먹는 이거죠. 그런데 최대 약국에서 그러죠. 최대 먹는 양은 몇 알까지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최대 유효량. 그걸 뭐라고요? 용량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알 먹었다? 그러면 상용량. 최대 타이레놀 2알까지 먹었습니다. 하면 최대량이기 때문에 극량이에요. 그러면 한상극 중. 중은 뭐냐면 말 그대로 중독을 일으키는 양은 중독량이라고 할게. 그리고 또 중독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약이 너무너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죽겠죠. 치사량이죠. 그래서 치사량은 죽음에 이르는 양 이렇게 말하면 치사량이야. 그럼 가운데 있는 내량은 이해가 되지 않나? 중독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죽음에는 이르지 않는 양. 그런 양을 뭐라고요? 내량이에요. 헷갈리시면 약물의 투여 용량의 순서대로 말하라 하면 한, 상, 극, 중, 내, 치 이렇게 간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수술 전 투약입니다. 투약. 그럼 수술 전 투약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약이 어떤 게 있다? 리도케인. 그럼 리도케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국소 마취제. 그리고 또 이게 응급약물로도 쓰이잖아. 그럼 리도케인이 응급약물로 쓰인다면 용도는 그럼 고정로 치료제가 되겠고 지금은 수술 전이니까 국소 마취제 하면 리도케인입니다. 그리고 또 아트로핀 중요하죠. 그럼 아트로핀 하면 뭐다? 호기 분비물을 억제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몰핀, 데메롤은 무슨 약이에요? 마약이잖아. 근데 이 마약을 수술 전에 주는 이유는 통증 감소가 아니라 환자가 마약의 효과를 원하는 거예요. 환자에게. 그럼 어떤 거? 릴렉스, 긴장감이 풀리라고. 긴장감이 풀려야 마취가 잘 되거든. 그래서 몰핀, 데메르를 주는 이유는 긴장감을 줄이려고 주는 거지. 통증 감소하고 상관없어요. 수술 전에는. 그럼 이 약을 주면 환자가 긴장이 풀려서 여차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어.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수술 전 투약을 하고 나서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된다? 사이드 레일을 올려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 다치면 주의, 의무, 태만이다. 라고 말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약물에 보관하는 관리하는 거 보셔야 되겠죠? 그 보관 관리에서 먼저 여기에 극약, 마약, 독약, 아편 이런 건 어디에 보관한다? 이중 잠금 장치. 라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또 남은 마약이 남았다면 약국 의사 오더에 처방에 DC가 났어. DC가 뭐죠? 취소가 됐다고. 취소되면 남은 마약은 어떡하죠? 약국에 반납한다는 거. 그리고 약국 이 장치를 이중잠금 장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약물을 오용을 막으려고 우리는 도난 방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이중으로 안 잠그면 잘못 쓸까봐 그래서 이중잠금 장치를 하는 이유는 약의 오용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약물 투여 시기라고 돼 있어요. 자, 약물 투여 시기는 참고로만 하세요, 여러분. 난 잘 안 된다 하시면 참고로만 해. 그 중에서 다 까먹더라도 항생제는 어떻게 해요? 일정한 시간에 투여하잖아. 항생제는 일정한 시간에 투여하죠. 그럼 이때 환자가 항생제를 주러 갔는데 자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더라도 줘야 된댔죠. 이유는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또 하나 더 한다면 식전에 주는 약에 뭐가 들어갔어요? 항결핵제 하는 거는 식전에 줬다는 거. 아침 식전에 투여됐다는 거.